1992년을 배경으로 성인용품 방문 판매에 도전한 여성들의 이야기. JTBC 정숙한 세일즈. 모자이크랑 삐처리 이렇게 많이 된 드라마는 처음이네요. 방송심의위원회와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듯 코미디 속에 녹여낸 파격적인 소재가 돋보이는 드라마입니다. 킬링타임으로 아주 좋습니다. 별 생각 없이 가볍게 즐길 수가 있네요. 리뷰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 모든 드라마를 대단히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치맛과 함께 힐링 시청하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립기도 했는데 정숙한 세일즈가 딱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네요. 물론 미스테리 코드도 있습니다. 드라마 속 거의 유일한 궁극종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도연 형사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의문이지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왔고 경찰대학 거쳐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 경찰 김도연이 외구직 깡총 금제까지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무슨 특수요원인가 했었네요. 누군가를 반드시 찾아내겠다면서 굉장히 있어 보이는 은밀한 영어 통화를 하길래 미국에서 온 무슨 요원인가 했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헤어진 엄마를 찾고 있는 듯 하죠. 30에서 40년대생의 여성들을 수소문하면서 수첩에 메모를 하고 있고 대략 30년 전에 금제에서 불났던 집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랬나 궁금했는데 킬링타임 힐링타임 드라마답게 오래 끄는 거 없이 에필로그에서 바로 이유를 알려주네요. 김도연의 꾼 악몽 속에 대부분의 답이 다 들어있었죠. 김도연은 갓난아기 때 죽을 뻔했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나 활활 붙었었는데 다행히도 엄마가 그 불길 속에서 김도연을 구해낸 듯 보이네요. 이후 김도연의 엄마는 그를 어느 성당의 수녀님께 맡겼습니다. 왜 맡긴 걸까요?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100% 예측과 상상의 영역이지만 그래도 피타프 전공 살려 최대한 그럴듯한 예상을 해보면 아마도 김도연은 이후 성당에서 미국으로 입양이 됐을 겁니다. 뜬구름 잡는 후려치기 예상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미국에서 자랐다고 인물 소개에도 나오고 대사로도 나왔으니 신뢰도는 거의 99% 수준이죠. 분명 입양됐을 겁니다. 미국의 양부 밑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성인이 된 후 자기 정체성의 뿌리를 찾기 위해 고향인 금제로 내려온 듯 하네요. 흑백 요리사에 나온 에드워드 리 셰프는 자기를 비빔인간이라 칭했습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 갔었기에 자신이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늘 고민하던 시간들을 비빔인간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했죠. 김도연도 비빔인간, 본중인간 같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는 어머니이기에 어머니를 찾아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만 김도연의 모든 혼란과 고민이 없어지겠네요. 그래야만 악몽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는 도대체 왜 김도연을 성당에 맡겼을까요? 키우기 힘드니까 그냥 애버리고 도망간 걸까요? 오직 그뿐인 걸까요?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김도연의 과거 사연 스토리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전체 분위기와 맥락 안에서 주제의식을 대입해 들여다보면 김도연의 어린 시절이 자연스럽게 유추가 되죠. 아마도 김도연의 어머니는 아이를 키우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았을 겁니다. 미혼모였을 테니까요. 꿈속 장면 어디에서도 아빠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죠. 당시 미혼모에 대한 선입견은 어마무시했을 겁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상당했을 시대인데 거기에 미혼모라니 모두의 손가락질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숙한 성인용품 세일즈를 하고 있는 지금의 박정숙처럼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의 그날 누군가 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벌어졌겠죠. 마을에 적대적이었던 누군가가 그런 집까지 버린 걸로 보이는데 아무리 강인했던 김도연의 엄마라도 이쯤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10초만 늦었어도 아들은 죽었죠. 아들 때문에 다 참고 단단하게 버텨왔는데 아들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이 시점부터는 모든 신념 무너지고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지 같았던 시대의 편견은 지역을 불문하죠. 비단 마을을 떠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도연의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미혼모인 자기가 아닌 다른 좋은 부모에게 입양되길 바라면서 성당의 수녀님께 아이를 맡긴 걸로 보이네요. 부모란 그런 존재죠. 마음이 찢어지더라도 아이 안전보다 최우선인 건 없습니다. 누군가 SEX 페인트 칠 테러를 했을 때 자기보다 아들의 마음이 다칠까봐 더 걱정을 했던 박정숙처럼 말이죠. 김도연은 그런 엄마를 찾기 위해 금제로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정숙을 우연히 만나 왠지 모를 끌림을 느끼게 되네요. 왜 하필 박정숙일까요? 세상에는 예쁘고 고운 처녀 차고 넘치는데 왜 하필 애엄마에 억척스럽게 사는 박정숙한테 끌림 느끼면서 마음이 동하는 걸까요? 박정숙이 자기의 엄마와 대단히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기억도 없는 엄마이지만 본능적으로 무의식에 새겨져 있는 거죠. 박정숙도 김도연의 어머니와 같이 아들을 위해 모든 걸 견뎌낸 강인한 엄마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성인용품 세일즈를 하고 있죠. 아직 이혼만 안 했을 뿐 미혼모와 다름없는 처지입니다. 모두가 그녀를 비난해도 오직 아들을 위해 당당히 할 말 다 하면서 강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고 있죠. 김도연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할 말 다 하는 똑부러진 그 성격 때문에 적을 진 이들도 많았을 겁니다. 따라서 김도연은 어머니와 똑 닮은 박정숙에게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는 거죠. 김도연의 어머니는 시대의 모진 편견의 희생양입니다. 견디지 못해 결국 아들을 입양 보냈지만 지금의 박정숙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모든 걸 이겨낼 겁니다. 란제리와 성인용품도 서양에서 왔고 김도연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죠. 지금은 낯설고 거부감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겁니다. 편견 또한 어느덧 사라질 겁니다. 지금과는 많이 달랐던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면서 결국 자립하고 성장해 우뚝 서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정숙한 세일즈입니다. 때문에 가벼워 보이는 소재 안에 크나큰 감동과 교훈이 숨어 있겠죠. 보시면 후회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